흡연자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연초에 비해 담배 냄새가 덜 나기 때문입니다. 바꾼 지는 1년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담배 냄새 심하다, 양치하고 와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서 가족들한테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그때그때 손 씻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전자담배로 바꿨고. 질병관리청이 성인 23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6년 전에 비해 전자담배 흡연율이 약 82% 급증했습니다. 일반 담배는 12% 줄었습니다. 전자담배만 놓고 보면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가 사용률 전국 1, 2위를 기록했고 경북 영덕과 전북 고창이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도시일수록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은 걸로 추정됩니다.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타면서 전체 담배 제품 흡연율은 6년 전보다 0.5%포인트 늘었습니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은 물론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위험성은 일반 담배 못지 않습니다. 덜 해롭다라고 하는 마케팅 메시지보다 어떤 제품 간의 이동보다는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특히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액상형 전자담배는 최근 법적으로 담배의 범주에 들어와 규제받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전자담배에 대한 세분화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수도권의 한 PC방, 먹거리를 주문하는 메뉴에 전자담배가 보입니다. 망고, 포도 등 과일향이 나는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하는 겁니다. 본체는 그냥 계속 스타일 충전선 꽂고 계속 충전하시면 사용하시면 좀 잘 걸리더라고요.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데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독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담배로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합성 니코틴 유해성 평가에 나섰는데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최종 평가 보고서입니다. 유해물질 69개 가운데 천연 니코틴에선 45개 항목이, 합성 니코틴에선 41개 항목이 각각 검출됐습니다. 유해물질의 총량으로 보면 합성 니코틴이 2배 가까이 많았고 합성 니코틴에서도 발암물질이 천연 니코틴에서만큼 확인됐습니다. 합성 니코틴이라고 하는 걸 이대로 시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합성 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끌고 와서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액상 전자담배 판매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연 니코틴을 합성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대다수의 업체를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모두 9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어깨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은 70대 흡연자입니다. 50년간 일반 담배, 즉 걸련을 피우다 가열식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의사의 권고로 결국 이마저도 끊었습니다. 팔이 이렇게 돼서 여기 병원에 오니까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담배 피우게 되면 수술을 안 해준대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받은 1,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인대가 또 찢어진 재파열 사례는 일반 담배 흡연자 중엔 31%, 가열식 전자담배 흡연자는 29%로 나타났습니다. 비흡연자 중엔 9%에 불과했습니다. 담배 종류에 관계없이 흡연이 재파열 위험을 3배 이상 높인 겁니다. 어깨인대가 재파열되면 추가 수술이 필요하고 치료도 더 어려워집니다. 가열 담배나 일반 담배나 다 니코틴 성분은 들어있고 그 니코틴은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저희가 수술하고 그 봉합하고 나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잘 아무는데요. 그거를 좀 막는 것 같아요. 니코틴은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정상세포 증식을 늦춰 회복도 방해합니다. 어깨인대 손상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한 해 97만 명 수준. 전문가들은 어깨뿐 아니라 골절 등 근골격계 수술을 앞둔 모든 환자에게 담배 종류와 상관없이 반드시 금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40대 직장인 이모 씨. 15년 동안 연초형 일반 담배를 피우다
5년 전 전자담배로 바꿨습니다. 전자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나섭니다. 전자담배로 바꾸고 나서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런 것들이 줄었고 목에서 이제 검은 가래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전자담배가 실제로 질병 위험을 낮추는 것일까? 가톨릭대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성인 46만 명을 분석한 결과 비흡연자보다 전자담배 흡연자는 15%, 일반 담배 흡연자는 22% 정도 당뇨병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건데 니코틴을 흡입하는 원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전자담배 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니코틴이라고 하는 게 빠져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니코틴이라고 하는 거의 영향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당뇨와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섞어 피우는 다중흡연자의 경우 당뇨병 위험이 최대 39%까지 치솟았습니다. 단독으로 피울 때보다 유해성이 더 높아지는 결과입니다. 국내 흡연자의 약 40%는 다중흡연자, 전문가들은 금연이 최선이라면서도 여러 종류의 담배를 함께 피운다면 한 종류라도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무니코틴 전자담배 용액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겨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검사를 맡긴 3개 업체 6개 제품 모두에서 용기에는 표기되지 않은 메틸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메타틴이나 피리딘으로도 불리는 물질로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합니다. 일반 담배 니코틴의 5분의 1 농도로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중추신경 흥분 효과라든지 중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가지고 니코틴과 유사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골라낸 게 바로 이 메틸 니코틴입니다. 니코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판매업체들도 이런 점을 알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업체 자료입니다. 메틸 니코틴이 담배 알칼로이드이자 활성 니코틴 유사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니코틴이랑 똑같다. 하지만 법에 조절이 안 된다. 보통 이제 1% 정도를 사용하는데 0.5% 정도로도 1%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많이 하죠. 미국의 한 판매업체는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사 니코틴의 유해성 조사를 통해 국민 보건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한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화학물질의 독성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가습기 살균제에서 우리나라가 경험한 일입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도 유사 니코틴이 천연 니코틴보다 더 강력하고 중독성이 클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잇따르자 유해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